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26.7%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이었습니다. 저도 토요일에 사전투표를 했는데 주민센터 밖 도로까지 이어진 줄이 마치 마스크 사기 위해 기다렸던 줄만큼이나 길었습니다. 지난 총선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지난 대선과 비교해도 높은 투표율인데 이틀 앞으로 다가온 본투표율까지 여세가 이어져야겠죠. 자, 4월 1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유세 총력전이 한창입니다. 중구 성동 가불 선거구에도 인파가 몰리는 곳마다 막바지 유세가 펼쳐졌습니다. 3선 도전에 나서는 민주당 박홍근 후보와 전직 국회의원 출신 통합당 윤상일 후보가 맞붙는 중랑을에서 지역개발 공약이 맞붙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조용하고 이색적인 유세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SNS와 킥보드, 자전거를 통해 유권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전직 구청장이 도전에 나서는 성북갑과 현역 의원에 맞서 지역구를 바꿔 출마한 전직 의원의 성북을 도전, 총선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같은 장소, 다른 시간, 중구, 성동, 가불 후보들의 선거 유세가 펼쳐졌습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투표일에 후보들은 다양한 지역 공약과 함께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금남시장 입구, 민주당 박성준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당 차원의 지원 유세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성준 후보는 선거구 개편으로 인해 소외받는 금호 옥수 지역을 명품 주거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금호 옥수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변화시켜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품의 주거 환경을 자랑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잘 지금 구비가 돼 있는데 강북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전통 문화와 새로운 문화인 아파트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고 싶고. 민주당의 지원 유세가 끝나자 곧바로 그 자리를 통합당 지상욱 후보가 차지합니다. 지상욱 후보는 지난 4년간 지하철역 미세먼지 집진시설 조성 등 많은 일을 했다며 금남시장 장터길 확장과 신금호 역세권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양방의 집진시설 제일 먼저 우리 중구 성동구 지역에 설치하기로 서울시하고 약속을 했고 이미 13개 지역은 그 구역은 이제 공사를 하기로 계획이 섰고 버티곡의 신금호 그다음에 청구역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용답동 새마을금고 앞 통합당 진수희 후보의 선거 유세가 한창입니다. 진 후보는 성동이 자신을 키워준 만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경제와 지역 상권을 회복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하는 정치라기보다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지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판단이고요. 민생 정치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 후보와 확실히 차별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몇 시간 후 같은 장소, 이번엔 민주당 홍익표 후보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홍 후보는 이번이 3선 도전인 만큼 주민들의 손으로 자신을 중진 의원으로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겠다며 후회 없는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그 8년 동안 제가 했던 의정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구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그 평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15 총선을 향한 시계 바늘이 바삐 돌아가는 만큼 후보들의 움직임도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한편 코로나 여파인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후보들은 유세차를 동원하기보다는 저마다의 이색 선거운동으로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소속 신재 후보는 이번 선거 내내 온라인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거 사무실 개소식부터 유세를 비롯한 모든 선거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굴 만나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모든 것이 유권자들에게 공개됩니다. 그따위 정치는 끝났다란 신 후보의 캐치프레이즈처럼
과감없는 행보가 그대로 묻어납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유세 모든 전 일정을 10시간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있고요. 이제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게임이 젊은 연령층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핫한 게임인데 그 게임을 이용해서 온라인 지지 유세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구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무소속 정수찬 후보는 유세차도 선거운동원도 없습니다. 대신 전동 킥보드가 그와 함께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과 언덕을 오가며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선 이보다 좋은 수단이 없다고 말합니다. 동네 주민분께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전동 킥보드를 이렇게 타게 됐습니다. 그 언덕을 올라갈 때도 편하고 구석구석 갈 수 있고 또 안전하고 그래서 또 다니면서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속도 보폭도 맞출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통합당 이성원 후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월부터 빼놓지 않고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는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직접 방역하고 있는 것. 민주당 김영호 후보는 4년 전 당선의 영광을 함께했던 자전거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돌며 주민들의 응원과 질타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 그때 정말 저 자전거를 통해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면 도보로 걷는 것보다 이 교통수단으로 유권자들이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전거를 세우면 걸어가시다가도 잠시 발길을 멈추시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쉽지 않은 요즘.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의원이 4선 도전에 나선 곳 바로 구로구 갑선거구죠. 이를 저지하려는 도전자들도 저마다의 공약을 앞세워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로갑 후보들의 핵심 공약 정리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후보가 4선에 도전하며 내세운 건 구로의 가치입니다.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핵심 공약, 교통과 중소와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무엇보다 전철 1호선을 지화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통생, 통상, 통행, 교통의 단절을 극복하고 개봉 1동, 궁동, 그리고 고척 2동 1원의 신구로선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재식 후보는 상대의 4선 저지에 나선 만큼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 법안 발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수건 사업인 1호선 지하화에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시장도 3선, 국회의원도 3선, 구청장도 3선입니다. 특권 내려놓기 법안 발의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경인철도 지하화 첫 삽 반드시 구로에서 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 이호성 후보는 민생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광명 서울고속도로 항동 지하터널 저지 등 일명 구로 4대 현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구로구의 어떤 변화와 개발도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삶과 살림살이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위협하는 지하고속도로는 철회돼야 합니다. 합동 연설회에 참석한 우리공화당과 민중당,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들도 핵심 공약을 내세워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를 수호 및 발전시키겠습니다. 재벌과 상위 1%가 더 이상 불필요한 땅과 부동산을 가질 수 없게 규제하고 국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비 낭비를 줄이고 지원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 국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할 일 많은 구로, 유권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결정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중랑 을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재선 박홍근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통합당에서는 18대 비례대표를 지낸 윤상일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역 개발에 중점을 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직 민생,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후보는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바뀌어야 한다며 자신이 중추적인 역할을 짊어질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해왔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대한민국 정치 변화 또 아까 말씀드린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 가장 적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냐 이렇게 감히 평가를 해봅니다. SH공사 유치와 GTX 사업 확정 등 그동안 이끌어낸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신내 차량기지 이전과 첨단 산업단지 조성 가속화 등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내 차량기지 부지가 5만 7천 평 되는데 이 차량기지를 남양주로 이전시키고 거기에 이런 첨단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을 기본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과 산업의 그런 집적지로서 만들어내서 중랑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미래통합당 윤상일 후보는 지역 토박이로서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었고 누구보다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대째 400여 년 이상 살아왔다는 측면에서 중랑구를 중심으로 한 혈연, 지연, 학연으로 묶여진 그런 어떤 튼튼한 인적 기반과 그 지역 발전 콘텐츠 및 아이디어를 누구보다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 역시 지역 개발 공약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KTX와 GTX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맡고 있는 상봉 망우역 일대 중심 개발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입니다. 망우역과 상봉역을 중심으로 한 중심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중랑구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중랑구를 서울 부도심의 중심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3선과 국회 재입성을 두고 펼쳐지고 있는 두 후보 간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21대) 총선 어느덧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성북구로 가보겠습니다. 성북 갑을 선거구의 판세를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승준 기자, 먼저 성북 갑 후보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이미 곳곳에 걸린 현수막을 통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영배 후보가, 미래통합당에선 한상학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네. 민생당에선 지난 지방선거에도 출마했었던 박춘림 후보가 다시금 선거전에 뛰어들었고요.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선 최원용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모두 4명의 후보들이 최종 레이스를 뛰고 있는데 성북 갑의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성북 갑은 진보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성북 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형태를 갖춘 것은 지난 13대 총선부터인데요. 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정태근 후보가 당선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계열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수성이 계속될지 아니면 통합당이 탈환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가 이미 2번의 성북구청장을 지낸 경력이 있기에 전반적으로 우세할 것이다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북, 성북, 은평, 노원 등 이른바 강북벨트에선 선전이 가능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특정당을 지지하지 않은 부동층이 늘어나고 있고 기름 뉴타운 조성 후 외지인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점, 정릉동의 경우 낙후된 곳이 많아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이 변수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후보는 대부분의 동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유일하게 정릉 3동에서만 103표 차이로 패배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또한 다시 한번 20대 총선 기록을 살펴보면 민주당 유승희 후보가 5만 7천여 표를, 새누리당 정태근 후보는 4만 3천여 표, 국민의당 도천수 후보는 1만 7천여 표를 얻었는데요. 보수 통합이 이뤄진 지금 당시 국민의당 표가 통합당 측으로 많이 돌아간다면 민주당 득표율과 비등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이었던 표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북을 살펴볼 텐데요. 후보자들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선 기동민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고요. 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 정태근 후보가 지역구를 옮겨 출마했습니다. 민중당에선 편재승 후보가,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선 임경호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성북을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성북을도 성북갑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요. 네. 민주당 출신인 신계륜 전 의원이 이곳에서만 4선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성북갑에 비해선 보수세가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성북을 선거구에서 인구수가 2번째로 많은 석관동이 특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장이 뉴타운이 서울시의 집권 해제로
반토막 나면서 장이동 지역에서도 보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대 총선 득표율을 살펴보면 당시 기동민 후보는 지역군의 대부분의 동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장이 2동과 3동에선 패배했습니다. 네. 장이 1동에서도 202표로 상대적으로 표 차이가 적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석관동에선 181표 차이에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다른 동에서 1000표 차에 가까운 승리를 거둔 것을 비교하면 석관동과 장이동이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대 총선 당시 성북을에서도 국민의당 표가 2만 표 넘게 집계됐는데요. 보수세가 강한 장이 석관동과 과거 국민의당의 표가 통합당 측으로 몰리게 된다면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 장이동과 석관동과 관련된 공약들이 유독 많은 게 이유가 있었군요. 네,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 성북구 살펴봤습니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송파을의 최대 변수 헬리오시티의 표심을 얻기 위해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재성 후보와 배현재 후보 모두 논란이 됐던 실버케어 센터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9,510세대 2만 6천여 명이 사는 가락일동 헬리오시티. 송파을 선거구에서 당락을 가르는 최대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최재성 후보와 배현진 후보가 처음 만난 국회의원 재선거 때보다 입주 후 치러지는 리턴 매치에서 가락일동의 표가 33배나 늘었습니다. 후보들도 가장 큰 현안인 실버케어 센터에 집중하며 헬리오시티 공약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헬리오시티 인근의 건립을 앞둔 실버케어 센터는 조망권 침해와 안전 문제 등의 우려로 주민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는 실버케어 센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백지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꼭 해야 될 실버케어 센터지만 그 위치는 반드시 해서는 안 될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전이라는 것이 정확한 개념입니다. 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는 전면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실버케어 센터 주민들께서는 아예 그 옆이든 앞이든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대로 따라서 같이 힘을 보태드리는 게 저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또 두 후보 모두 젊은 엄마를 의식해 보육 환경 개선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 후보는 헬리오시티 실버케어 센터 부지에 맘앤키즈 외국어 문화센터 그리고 치안센터 건립을 약속했고 배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단지 내 치안센터, 우편 취급소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송파을에 출마한 정의당 안숙현 후보는 부동산 정책으로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4.15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투표 참여에 대한 걱정은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유권자들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새 투표 절차를 이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건 손 소독과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하는 겁니다. 동시에 발열 측정도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유권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1대 총선에 도입된 투표 절차입니다. 만일 체온이 37.5도 이상 나오면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리자가 해당 유권자 대신 신분증 확인과 투표 용지 수령을 대신해줍니다. 발열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임시 기표소로 이동해 투표하게 됩니다. 일반 유권자와의 동선을 분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에겐 보건소 방문이 안내됩니다. 반면 일반 유권자는 기존 방식대로 신분 확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운전면허증이나 학생증, 여권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분 확인을 마친 유권자에겐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 용지가 각각 한 장씩 지급됩니다. 유권자는 기표소로 이동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을 하나씩 표기하고 밖에 있는 투표함에 넣으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안전한 투표 참여를 위해 어린 자녀 등은 가급적 투표소에 동반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투표소 안과 밖에선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를 두고 본인 확인 시에만 마스크를 잠시 내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한편 투표소에선 마스크 미착용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심한 유권자에 한해 별도로 마스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서대문구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서 안심 대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진아 기념도서관과 남가주와 새롬 어린이 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3곳에서 안심 대출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 대출을 신청하고 다음 달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도서관 정문에서 책을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반드시 대출 회원증을 갖고 와야 하며 1인당 7권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도서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며 도서 반납은 외부 무인 반납함을 이용해야 합니다. 종로구는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 신청 실명제를 운영합니다.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로 분야별 주요 역점 사업과 중장기 사업,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 등이 대상입니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종로구 정책에 관심 있는 주민은 다음 달 7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국 앞에 마스크 줄이 줄어들더니 지난 주말에는 기다리는 줄이 하나도 없더군요. 공적 마스크 공급이 늘어난 이유가 크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덕분인지 아니면 느슨해진 마음 때문인지 하지만 요사이 뉴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마스크를 내리고 포옹하는 후보들의 모습과 술집 앞에 길게 서 있는 줄은 적어도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